오늘은 오원 중에서 지난번에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참 많습니다만은 총론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런 정보만 제공한다라는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오늘은 그 다음 느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원의 두 번째 항목은 외다나 느낌입니다. 지난번에 룻바는 이번에는 외다나입니다. 느낌이라고도 그러죠. 감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sensa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또 어떨 때는 feeling이라고, 그래 알기 쉽게 feeli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feeli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외다나, 수온. 실은 우리 인간들은 알게 모르게 즐거운 느낌은 더 느리고 괴로운 느낌을 줄이려는 밑도 끝도 없던 노력을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뭐라고 하나 이끌어가는 최고의 관건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의 단순한 기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숱한 야신가들의 권력욕, 또 위대한 예술가들의 창조적 희열, 이래까지 전부 다 이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많은 상품들이 실은 생활의 도구적인 것, 예를 들어서 무슨 냉장고, 선풍기, 청소기,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겁니다. 감각적 쾌락을 위한 상품들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위한 혹은 것들이 아니면 혹은 시스템, 콜프, 그죠? 지난주에 이거 올라올 때 경주 신경준역에서 차를 기다린다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는 자료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스님하고 누가 들어와 우리 회원들 중에서 젊디 젊은 회원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하도 꼬라지를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통수행하러 안 나와. 그래서 참 네 꼬라지 본 지 참 오래됐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조경 사업을 하는 젊은이인데 그래서 집에서 좀 앉나 그랬더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 건강 문제에서 때문에 골프를 간대. 진짜 네 건강 때문에 가나? 골프는 건강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더군다나 골프는 구조적으로 반드시 휴주 7번에서 12번에 이상이 오도록 되어 있다. 모든 프로 골프의 척추는 전부 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카이로프랙터를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래. 그래서 그런 진짜 운동을 위해서는 절대 좋은 운동이 아니거든요. 몸을 갑자기 나눴다가 갑자기 액션을 줘가지고는 응력을 주는 이런 운동은 절대 다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골프는 왜 그렇게 전 대한민국의 남성과 그리고 여성의 반 이상의 여성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골프는 운동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것이죠. 특히 그 중에는 이 감각.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넓은 대지에 요만한 구멍한 게 만들어 놓고, 10번 만에 들어가면 됐단 말이야, 그래.
세 번 만에 들어가면 뭐 우짜다가 실수해가지고 한 번 만에 들어갔다 뭐 우쨌단 말이야. 그래 그게 이와 같이 전부 다 이 감각적 쾌락을 위한 시스템 아니면 상품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무엇이든지 외단화가 따릅니다. 느낌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괴로운 것은 피하고 좋은 느낌만 항상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 말은 우리가 수행에서 느낌에 대한 주제, 느낌에 대한 현상을 수행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낌의 구조와 느낌의 시원, 그 즐거운 느낌의 시원, 또 즐거운 느낌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또 소멸하게 되는 그 방법은 뭔가, 이런 것이 수행의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 삶에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느낌에 대한 우선적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느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느낌은 감정적, 정서적, 예술적 근거가 되는 심리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체의 5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이거, 그리고 의건, 마음, 의건, 이 6개의 감각의 문, 센스 도어, 이 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6가지 감각의 문의 대상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걸 불교적 용어로 감촉이라고 하고 접촉이라고 합니다. 파사. 그러면 신체와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 곧 느낌이 발생됩니다. 이때 접촉되자마자 일어난 느낌은 항상 중립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날 느낌, 맨 느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찰나이고 그 다음에는 이때까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경험, 그 경험에서 형성된 감정이나 정서가 탁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3가지의 느낌이 발생이 됩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요 외에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2가지의 그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요 시차라는 것을 극복을 하면은 3가지 느낌으로 진입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중립의 느낌이라는 것은 이걸 달리 이야기를 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중립의 느낌이라는 것은 이것이 곧 평정과 관계가 있거든요. 평정, 평온, 평화. 예. 좋은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합니다. 예. 누구나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실은 뭐 이것을 자세하게 불교 철학이나 또는 불교적으로 풀이를 하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도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하다. 자, 그런데 이 중립이
중립의 상태가 부서지고 감정과 정서 개입이 딱 되면서 세 가지 느낌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즐거운 느낌 안에는 반드시 탐욕이 도사리져 있다. 탐욕이라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거기에는 도사리져 있다. 그리고 괴로운 느낌 안에는 그게는 적이, 혐오, 이런 것이 근간이 되어서 썩내는 마음이, 썩냄이라는 고질적 잠재적 성향이 도사리져 있다. 자, 지금 말한 중립,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그런 이상적 중립이 우리의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에 우리는 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런 느낌 안에는 무지라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도사리져 있습니다. 이 쌍유타 니까야의 PT에서 본 사권을 보면 느낌 쌍유타만 딱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31경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게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느낌은 굉장히 그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교에서 강조하는 선정에는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 지금 그걸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 흘러넘기십시오. 차차 공부할 겁니다. 이 선정이라는 것은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정으로는 선정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혜가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지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의 실제에서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선정을 개발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선정은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혜가 반드시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선정수행의 초선에서 사선까지, 이것은 느낌, 센세이션, 웨다나의 순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느낌의 순화 과정이다. 선정이라는 것은 초선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일으킨 생각, 심, 다음에 지속적인 고찰, 사라고 하죠. 이것과 그 다음에 희열, 행복감, 평온,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제2선에 가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어져 버리고 희열, 행복, 평정, 이런 것이 이제 주리를 이룹니다. 3선으로 넘어가면 희열도 없어지고 행복감과 평정만 남습니다. 제4선으로 가면 행복감마저 없어지고 평정만 남습니다. 이 평정이 수행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평정이 밑에 항상 깔려져 있어야 돼. 무색계 사선용으로 넘어가도 평정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것은 현명한 자의 이상, 우리가 찾는 그 가장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무지가 제거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이 지속된다는 것은 또 지속되기 전에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차림되고 그걸 느낀다는 것은 일반인은 불가능합니다. 고도의 수행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안에서도 야, 지금 내가 참 평정 속에 있구나, 평화롭구나, 이런 것을 그냥 느끼면서 인생살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평정 속에 있어도 내가 지금 평정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평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통론의 앞부분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식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내가 평정 속에 지금 있어도 내 지금 평정 속에 있구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평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불교는 상당히 인식론에 가깝습니다. 인식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쌍유잔 니카의 그 느낌편에 보면 모수, 이 목수, 반짝깜까는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와서 하는 말이, 느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 도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셋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상온, 즉 인식, 지각, 이것은 사상, 우리의 사상, 이념, 이것을 중시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느낌은 감정과 정서와 예술과 편리함이 추구,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현대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뭐에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강고. 우리의 이 많은 생활 정보와 생활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지식에서 어떤 서적이나 올바르게 대한 책자에서 얻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강고를 통해서 얻습니다. 근데 강고의 목적은 뭡니까? 많이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강고의 속에 있는 제품이라는 것은 많이 구매력이 창출되는 쪽의 불리한 정보는 절대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습니다. 그죠?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강고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라는 것은 절론발이 정보입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칼슘이 부족하다. 칼슘을 보충하기 위한 필수 식품은 뭐냐? 우유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매일 우유, 서울 우유, 그죠? 무슨 우유, 다 그렇게 선전합니다.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뚜껑을 열어보면 반대입니다. 미국 간호사 협회가 12년 동안 통계가 매일 우유를 먹은 자가 골다공증에 더 걸렸습니다. 이 깜짝 놀라는 그 정보입니다, 이거. 우유가 체내에서 분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체내에 있는 칼슘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소에 관한 어떤 제품도 먹으면 안 됩니다. 소에 관한. 이 지구상에 소를 주식으로, 소를 멋진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족,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무식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는 일체 없습니다. 동북아시아만 있습니다. 예,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은 없습니다. 중국 요리 보십시오. 소 요리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 일본. 또 그것뿐입니까? 강고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화장품, 그죠?
하나는 패션. 그 광고에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다.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생긴 배우가 나옵니다. 그 배우가 그 화장품을 쓰고 그 옷을 입고 쫙 광고에 나옵니다. 암암리에 그것을 안 사 입으면 그런 부류에 못 들어갈 것 같은 존재감이 박탈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묘하게 연출을 시킵니다. 이게 광고입니다. 그래서 설사 여러분이 TV를 절대 못 놓는다 하더라도, 꼭 TV를 끼고 살아야 되겠다 하더라도 광고가 나오면 다른 데 돌리십시오. 광고하고 접하는 시간을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 광고는 뭐를 노립니까? 외단원을 노립니다. 그죠? 넷째는 느낌에 대한 붓다의 결론은 느낌은 거품과 같다. 경상도 말로 벅금과 같다.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죠.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느낌의 본성은 무상함이다. 무상함. 지금 이 감각이 좋아가지고 막 그게 매립돼서 집착하고 이런데 그걸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 느낌은 없어져 버립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어서 그게 지속될 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그 집착하면 그거는 왜 안 가느냐? 그 대상 자체가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형성된 나의 고정 관령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 느낌의 무상함을 보아야 합니다. 느낌의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찰나멸하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 변화의 적나라함을 보면 느낌의 거품을 합니다. 느낌이 거품이라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느낌이라도 적나라는 그 모습을 보면 넌더리가 쳐집니다. 붙잡아는 것이 못 되구나. 그래서 여모감을 싫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싫어함을 느끼니까 욕망에서 떠납니다. 욕망에서 떠나니까 해탈이 오고 해탈이 오니까 해탈에 도달했다는 해탈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느낌의 무상함을 보아라. 느낌의 무상함을 보아라. 이 느낌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느낌에는 수많은 분석의 느낌을 접근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에는 2가지가 있다. 느낌에는 3가지가 있다. 느낌에는 6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느낌에는 6가지가 있다. 18가지가 있다. 24가지가 있다. 36가지가 있다. 굉장히 많이 접근의 방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논하고 계십니다. 다 이것은 느낌 그 자체가 그런 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방향의 차이에서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에는 2가지가 있다는 것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왜? 일반인의 무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중립의 느낌이 잘 안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3가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중립의 느낌. 다음에 5가지의 느낌.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기쁨의 기능, 슬픔의 기능, 평온의 기능. 그 다음에 6가지. 안입이 설신이에 부딪힐 때마다, 접촉될 때마다 일어나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방향의 차이에서 막 분석을 해놨습니다. 막 그렇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이 불교 심리학에서는 느낌을 즐겁게, 괴롭게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게 감수되는 순수
감각 현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느낌은 아까도 말한 제일 처음 일어나는 느낌은 맨 감각이다. 날 감각이다. 이러한 기본적 느낌에서 정서의 흐름인 감정이 이제 들어붙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감정은 또 느낌에다가 좋다, 싫다, 그 밖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즉 사랑, 욕망, 미움, 걱정, 두려움, 또는 왜곡된 견해 따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정서의 흐름 속에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실은 느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행운에 해당됩니다. 근데 행운은 그 근간은 어디서 생기느냐? 느낌에서 생깁니다. 예. 자, 그런데 느낌은 네 가지 정신 더미, 수상행식, 이 중에 하나인데, 식이 있는 곳에는 안이비, 설신, 이, 의식, 또는 색수상행식, 식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수온, 상온, 행온이 불가분적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또 느낌은 육근,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과 척, 또는 개, 색성량 미촉법, 그리고 그 두 개가 만나면은 6 의식이 일어나지요. 예, 6 의식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날 때에는 항상 수온이 생깁니다. 느낌이 생깁니다. 불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또 12연기에서 말하는 촉, 예, 그 감촉, 이 촉이 바로 이 셋을 만남을 이르는 말인데, 그 중에서 식의 존재 여부가 바로 이 셋의 여부가 이 촉의 결정 요인입니다. 식이 작용하지 아니하면 촉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 과정이지 육체적 과정은 아닙니다. 12연기설에서 촉이 원인이 돼서 느낌이 일어난다. 이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이요, 감정이 따라 일어나면 느낌이 원인이 되어서 갈래가 일어난다. 예, 탐욕이 일어난다.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6가지의 이 감각의 대상 가운데 눈, 귀, 코, 혀, 몸에 닿아서 생각나는 맨 느낌은 항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느낌이 따를 때에는 뒤이은 인식의 가정상에 추가 단계가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수행을 한다는 말은 요 진행되는 추가 단계를 막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촉이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그 감각은 항상 중립적인 감각이다. 근데 요거와 찰나에 일어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 이 찰나적 단계에서 명확한 알아차림이 되면은 즐겁다 괴롭다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겁다 괴롭다가 되면 뭡니까?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즐거움 안에는 탐욕이라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있고, 괴로움에는 썩냄이라는 잠재적 고질 성향이 있다는 거야. 이 고질적 잠재 성향으로는 나아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맨 감각에서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그 과정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 잠자는 시간 외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대상과 안입이 설신이가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속에 느낌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식에 남는 거는 그 전체가 다 남는다면 우리 아마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몇 개만 남고 나머지는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저 잠재의식 속에 유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다면 아레아식에는 남아있는지 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한테 강한 인상을 보여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남아있질 않거든요. 하등의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를 말하느냐? 내가 맨 감각에서 나의 정서와 이런 것, 감정 이런 것들이 강한 인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즐겁다 괴롭다로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따라서 알아차림과 자기 제어의 힘, 즉 마음챙김, 알아차림과 마음챙김. 사티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되지요. 알아차림과 자기 제어의 힘만 빌릴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느낌이 아무리 강한 거라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게끔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느낌이 뒤를 가래가 반드시 이어야 한다는 내적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느낌이야말로 해탈의 길에서 주요한 관건이 되는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서 느낌이 선하지 못한 그런 감정으로 바뀌려고 할 찰나는 반드시 알아차림해야 한다. 그것을 딱 보게, 지금 내 나쁜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일상생활의 위파사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지금 내한테 부정적인 느낌이나 마음이 일어났구라는 것을 아는 것, 단순하게 그냥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가장,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느낌은 부탁께서는 윤회를 말씀하시면서 윤회의 시원은 알 수가 없다,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오래전부터 윤회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윤회 기간 동안 나를 형성시킨 그 뼈를 아무리 다 모아놔도 그 바다의 보륜보다도 더 크다. 자, 그런 엄청난 세월 속에 우리는 외다나의 습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습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습입니다. 습. 그러니까 이것이 단박에 없으시겠습니까? 절대 단박에 없어요. 이거는 꾸준히 닦아야 합니다. 느낌을 다스리는 것은 왕도가 없다. 이거는 혁명적 전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꾸준히 닦아야 외다나는 닦여진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상온입니다. 오온의 세 번째 자리는 상온입니다. 상온은 산야라고 합니다. 산야는 이렇게 쓰지요. 산야는 지각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마 가장 무난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각을 다른 말로 하면 관념 혹은 개념 활동입니다. 관념 혹은 개념 활동입니다. 사람이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상자, 예를 들면 그 대상에 대해서 푸르고 길고 짧고 남, 여, 즐겁고 괴롭고 이 등의 상에 집착해서 명언작용이 형성됩니다. 명언, 언어가 들어간다. 그게 언어란 것은 뭡니까? 개념입니다. 그죠? 그 개념이 모이면 관념이 됩니다. 개념이 모여서 한 센텐스가 되면, 문장이 되면 관념이 됩니다. 예. 그 명언 활동이라는 것은 즉 개념 활동입니다. 이 명언 개념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 상으로 사물의 표상과 개념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각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앞에서 말한 느낌, 외다나가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예술적인 심리 현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이 지각, 상호는 지식이나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우리의 지적인 심리 현상이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퍼셉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까 느낌은 몇 급 속에 시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형성된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박에 끊어지지 않는다. 서서히 닦고 또 닦고 해야 서서히 끊어진다. 수행을 한참 할 때 모든 것이 욕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 그런 것이 확 다가오는, 이제 특히 뭐 수도안가를 점덕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고 하면 옛날처럼은 아니지만도 뭐 엄청나게 다른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즐겼던 그 개념,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독사 대가리처럼 또 기어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기어 올라올 때마다 계속 그 대가리를 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지각은 다른 겁니다. 이 개념이라는 것은 혁명적으로 단순의 개념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견도입니다. 견해. 이 견해는 지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나는 이때까지 이 사물이 영원한 줄 알았다. 근데 불교 철학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 아, 영원한 것이, 난 이때까지 이거, 그저 명태 눈깔이 가지고 봐가지고는 오늘 본 벽이나 내일 본 벽이나 지난번에 본 벽이나 동일한 살색이 베이색인 줄 알았는데 그만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는 얼렁얼렁한 반전도 있고, 아하, 고정적인 것은 없는구나. 끊임없이 변화만 있는 것이구나 하고 단박에 나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박에 인식이, 견해가 확 바뀌는 것, 단박 바뀌는 이런 깨닫는, 이것이 견도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 한국의 전통 그 수행에서 몰약 깨달는다, 몰약 깨닫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걸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외단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형성된 나의 버릇, 나의 감각, 나의 감각에 대한 탐욕, 나의 싫어함에 대한 어떤 혐오감, 이것은 그렇게 인식의 전환처럼, 견도에서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다. 그거는 꾸준히 닦아야 한다. 쇠가 빠지게 깎아야 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그걸 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 옳으니까가 아니라 이거는 방향의 차이에서 본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도노가 오르니 점호가 오르니 돈수가 맞느니 점수가 맞느니, 또 유식에서는 우리의 번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하나는 번뇌장이고 한 개는 소지장이다. 번뇌장은 아집, 나를, 자아가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장애는 남아있다. 그래서 법집, 존재의 일반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봐야 마지막 번뇌가 없어진다. 자아와 법이라는 다른 것인가?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예. 무아를 보게 되면 법무아도 보게 돼. 법무아도. 예. 그러니까 다만 그거는 논리를 전개시키는 방향의 차이에서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뇌장과 소지장이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개는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다만 수행적으로 볼 때는 이 차이다는 거예요. 이 차이다. 견도와 수도 이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보다 뭐라고 할까,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스님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해가 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오느냐, 도노 돈수가 오느냐, 뭐 네 가지가 있죠.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라. 견도와 수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설사 인식의 대전환에 의해서 내가 눈이 확 밝아졌다 하더라도 수행 완성된 것은 아니다. 힘없이 우리는 닦아 들어가야 된다. 그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그거는 끊임없이 닦아 들어가야 한다. 그 열반을 하면, 밑반을 하면 색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야. 또 시작을 해서
사카다가미가 되고, 사카다가미가 되어서 립바란을 체험해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네 번째부터 또 시작을 해가지고 아나함이 되고 아라함까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 수행의 길은 이렇게 참 험난하고 멀기도 멉니다. 그죠? 멀기도. 그렇다고 그러면 안 갈 것이냐? 안 갈 수가 없지. 이 내용을 아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 빼도 박도 못해. 갈 수밖에는 없어. 왜? 그 선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그 선상에 올라가서는 후퇴할 수 있는, 후퇴를 하면 어떻게 될까? 더 불행해지니까.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미 이제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설 수 없지. 나아가야 돼.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왕 나아갈 것 같으면 열심히 나아갑시다. 이왕 나아갈 것 같으면. 자, 셋째는 감정과 정서, 예술, 편리함의 추구와 관계가 있는 느낌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각은, 상호는 이념이나 사상을 더 중시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잘못된 인식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지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뭐를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를 만들기 때문에. 예, 잘못된 견해를 만들기 때문에. 지각은 대상을 표상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게 언어가 기어 들어갑니다. 자, 그 말은 우리의 인식이 구조가 내가 이 컵을 눈이 이게 있는 데서 처음으로 눈을 쓱 스치다가 이거가 딱 부딪혔다. 접촉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표상이 생깁니다. 표상이 생기고 표상이 생기면서 동시에 이거에 대한 느낌, 맨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잠깐의 사이, 찰나가 두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이거에 걸맞는 언어 작업이 일어납니다. 아, 저 재료는 도자기로 됐고 물을 담는 컵이네. 도자기 컵이라는 명언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이런 정물, 이 자체, 이 당체가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당체가 인식되는 것은 굉장히 찰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어떤 고정적 관념, 개념, 이것에 의해서 형성된 언어에 의해서 이것을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 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지요? 그 구조가. 그래서 우리는 이 당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당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의 언어를 통해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 당체와 언어 속에는 갭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언어 작용에 의해서만 가치를 결정하는 쪽으로 습관되어져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는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인식의 오류라고 합니다. 인식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 개념 작용, 이 명언 작용에 의한 이 개념 작용은 무수한 집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그럽니다. 예. 플라스틱 컵은 안 좋은 것, 도자기 컵은 좋은 것 하고 이미 내 내면에 딱 고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더 노골화가 되면은 강박관념이 됩니다. 강박관념이 됩니다. 예. 이제 이 강박관념이 더욱더 심화된 것을 이제 우리 그 불교 언저리에서는 뭐 신기하고 막 이제 이런 언어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게. 이 고정관념은 무수한 집착을 만들고 이 무수한 집착은 해로운 심리 현상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초기 경전에서는 여러 문맥에서 지각은 부정적인 것이고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론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희론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잘못된 견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망상이 되죠. 망상. 또 이제 이런 잘못된 지각, 잘못된 인식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동안에 친숙되어 있는 금강경의 대표적인 문기, 예, 이 아상, 인생, 중생상, 수자상, 이제 이런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제 아상이라는 건 뭡니까? 자아라는 것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아라는 것이 있다. 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아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는 다르다. 타와 자가 있다. 빨려로는 부드깔라에. 중생상이라는 거니까, 예, 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이런 구별이 있다. 수자상,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들은 단지 인식에만 머물지 않고 존재론적인 고정관념을 만든다. 이때 존재론이라는 것은 존재론 자체는 얼마든지 타당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존재론은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존재자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어떤 자, 존재하는 실체, 존재하는 본체, 고정적인 실체, 고정적인 본체, 이런 걸로 자아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야, 그 새끼 지금도 안 그러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인간성이 변하겠나? 그죠? 절대 안 변한다. 성격은 안 변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안 변하는 건 없죠. 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10년 전에 안 좋은 놈도 10년 후에 만났는데도 역시 그 새끼는 안 좋아. 10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에 대한 사고는 완전히 갈로 속에 놓고 지금도 미워해. 그 사람 10년 후에 만났다고 미워하는 거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 사람 동생도 미워해. 그죠? 그 사람 동생도 미워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정관념이냐는 거예요. 무서운 고정관념.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도 암암리에 우리가 그런 성향을 밑에 깔아놓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유명한 역경가 구마라집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은 이 상원이 이 상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번역이죠. 다시 말하면 고정 개념, 고정 관념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이 속에는 지니고 있습니다. 예. 이 중요한 것은 고정 관념화되어 있는 우리의 지각 활동, 지각 작용,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자.
이 무성, 고, 무와 부정적인 것을 항상하고 즐겁고 자아이고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인식의 전도 혹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식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유명한 반야신경, 이러한 전도를 여의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원리정도, 그죠? 원리전도, 구경열반. 다섯째는 붓다께서는 닦아야 할 인식으로, 지각으로 무상에 대한 지각, 무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고정관념입니다마는, 지각입니다마는 또 증득하고 해탈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닦아야 할 인식도 있다. 즉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본체가 없다라는 인식, 그런 지각, 이것은 닦아야 하는 것이죠. 여섯째, 이 지각은 초기 불신에서는 실체가 없는 신기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아에 대한 전도된 인식,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유사한 말로 무슨 진안이 또는 대안이, 영혼이니 일심이니 이렇게 하는 잘못된 인식, 지각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 지각, 인식은 참으로 텅 비어있고, 이때 텅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본체가 없다. 본체가 없다라는 말이 곧 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우리의 이 공에 대한 오해를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한자로 공이에서 비었다,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다, 이꼴 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본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야. 존재는 한다.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을 우리는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좀 더 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지각이 신기루임을 알면 우리는 무상을, 신기루임을 안다는 것은 무상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을 보게 되면 반드시 고를 봅니다. 지금 이 연결고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상을 보는데 어떻게 고를 보느냐? 반드시 고를 봅니다. 이건 수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고무합니다. 무상고무하. 물론 자신의 어떤 업에 의해서, 따지면 전생의 여러 가지 수행에 의해서 무아를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무상고무합니다. 그래서 고를 보니까 그것이 탐착스러운 것이 없어져 가지고 염오를 느끼게 되고, 염오를 느끼니까 이욕,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욕망에서 벗어나니까 해탈이 되고, 해탈을 하면 지금 해탈을 했다라는 지혜를 반드시, 구경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탈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순서. 다음에 행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끝내려고 하는데 쓸데없던 말을 자꾸 옆길로 들어가가지고 30분 남았어요. 응? 30분 가십니까? 봐주네.
다음에 행운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행운입니다. 이 행도 이제 좀 오해가 많은 말인데, 오온에서 말하는 행운이라는 것은 모든 심리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심리 현상. 또 이 행운이 업을 형성하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한국 불자님들은 행운을 이야기할 때, 행을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의도, 행위, 업,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따나 의도라는 측면만 부각시킨 번역어일 뿐입니다. 주석서와 복서에 의하면, 초기 불교의 주석서와 복서에 의하면 행운에는 이 의도를 포함한 총 심소, 마음 작용 안에는 52가지가 있는데 요 식과 의도를 뺀 나머지 50가지 심리 현상들이 전부 다 행운입니다. 행운입니다. 왜 이것이 그러면 한문으로 이야기를 할 때, 번역을 할 때 행으로 번역이 되느냐? 이게 쌍카라거든요. 그 빨리어로. 이게 쌍카라인데, 이 쌍카라가 쌍카라입니다. 쌍은 함께입니다. 함께. together. 그 다음에 카라는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행을 따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어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온에서의 행은 심리현상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삼법인의 첫 번째 라카나, 특징, 이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재행무상. 모든 행은 무상하다 할 때의 행, 이것은 뭡니까? 형성된 것, 조건,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형성된 것이라는 행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12연기에서 무명의 원인에 의해서 행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때 행. 또 심구이 삼행, 그죠? 신, 행위, 구, 입, 의, 의도, 이럴 때 행. 이것은 뭐냐? 의도와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된 행위. 12연계의 행위는 바로 의도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런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문기들이 제대로 문기의 본질적인 의미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자세한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의 두 번째인 느낌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이며 예술적인 심리 현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지각은 지식이나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 자, 이거와 이런 이지적인 심리 현상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면, 심리 현상들은 이 둘을 바탕에서 일어나는 그 외의 모든 심리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mental form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mental, 정신적인 거. 그리고 오온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단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쌍카라는 복수입니다. 행운은 복수입니다. 왜? 심리 현상들은 단수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심리 현상들은 초기 불전에서는 야자나무를 비교를 합니다. 마치 경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석서에는
마치 야자나무 줄기가 많은 잎과 끝질 등으로 조합되어 있듯이 심리 현상이 무더기도 많은 법들로 조합되어 있다. 이 심리 현상은 절대로 실체가 없습니다. 본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야자나무를 보면, 저 야자나무가 원어는 뭡니까? 우리 야자수, 코코넛. 기둥을 보면 시멘트 색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람이 보면 휘청 나무가 휘어집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다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심리 현상이 탄탄한 실체적, 고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본체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심리 현상이 일어날 때 심리 현상에 들어가서 매몰되어는 안 됩니다. 심리 현상에서부터 나와서 객관적으로 심리 현상을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하면은 그 심리 현상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심리 현상은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변화를 보게 됩니다. 변화를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듯이 그것에 의해서 여모감이 생깁니다. 여모감이 생기니까 이욕,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욕망에서 벗어나니까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외다나와 똑같이, 감각과 똑같이 심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한 심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림하자. 그리고 잠시 머물러서 그의 전개의 과정을 보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자,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시곤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상목은 시곤입니다. 시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르말입니다. 아는 작용, 이것이 식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작용이 일어나려면 알게 되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식은 자기 혼자 기능을 못합니다. 식이 작용을 하게 되면, 기능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고 유식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레아식, 우리가 이 참 뭐라고 유식에서 아주 그 불가사의한 것이 이 아레아식인데요. 아레아식도 대상을 갖습니다. 어떤 대상을 갖느냐? 자연계, 나, 이런 대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하지만도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마음이 고정적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은 실체로서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때까지 뭡니까? 마음의 근원을 찾아라, 원마음을 찾아라, 그것이 붓다의 자리다, 이렇게 굉장히 오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상속입니다. 재산 상속할 때 상상. 마음 자체는 찰나생 찰나멸. 마음 그 자체가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작용이 그렇다는 것이요. 이 마음 작용이 상속을 합니다. 흐릅니다. 쭉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거칠게 보면 항상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불꽃과 같다. 촛불은 순간순간 까박까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파라핀이 올라왔다가 타고 두 번째 파라핀이 왔다가 타고 이렇게 찰나생 찰나멸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상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촛불이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마음도 그럴 뿐이다. 마음도 그럴 뿐이다. 내면은 절대 실체로 본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국 분리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근원 자리를 찾아라, 일세의 유심조다, 이거에 대한 오해의 범주 안에 우리는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 역시 분명한 실체가 없다, 본체가 없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 자리지. 마음의 근원, 그 일심인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 해탈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별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일부러 남았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나를 분석을 해보니까 오온이 되더라, 그죠? 오온의 요소로 되어 있더라. 이걸 순차적으로 색수상행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작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일어날까? 아닙니다. 이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예. 다시 말하면 식이 일어났다, 아르마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느낌도 일어난 것이고 지각도 일어난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각 하나의 요소가 실체로서의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 하나 알아놔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